충무로 책방. 양평 낭만여행, 지평의병을 생각하다. 공덕역에서 용문행 열차를 타고 양수리에서 내렸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찾아 나선 길.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멀지 않은 낭만적인 곳이라고 했다. 세미원에 연꽃이 만발했다고 꽃이 지기 전에 보러 오라는 지인의 호출이 빗발쳤다. 서울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가로워질지도 모른다. 세미원의 연꽃은 연분홍과 노랑, 진분홍, 하얀색으로 다채롭기만 하다. 세상의 연꽃들을 모두 이곳에 모아놓은 듯이 연꽃의 바다다. 세미원을 산책한 후 두물머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리쪼이고 있다. 그래도 강물을 보니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이다.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로 되어 붙여졌다는 두물머리. 화해와 융합, 소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친다. 두물머리에는 여행자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두물머리의 풍경을 마음 바구니에 담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의병 연구에 심취해 계신 박사님으로부터 두물머리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지평의병 전투에서 사망한 일본 병사들 시신을 두물머리에서 배에 실어 일본으로 옮겼지요. 양평에는 맛집과 멋스러운 카페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은 두물머리의 물줄기를 내다보면서 색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양평을 찾아가곤 한다. 세미원 근처에는 연잎을 이용한 음식점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하고 있다. 우리 일행도 연잎밥을 먹기 위해서 30분을 넘게 기다려서야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연잎꽃빵, 연잎 아이스크림 등 연꽃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양평은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심을 벗어나 낭만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 끝자락 어디에서도 의병을 생각하진 않는다. 아니, 애써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물머리에서 120여 년 전에 의병에 관한 일을 들었던 기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지평리에 데려가 달라고 지인에게 졸라댔다. 몇 년 전에 지평 전투 전적비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한국 전쟁 때 지평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연합군이 열세에 몰리다가 영화처럼 역전승을 거두었던 답사기를 써서 여러 곳에 발표했다. 그때 보았던 전적비 옆에 지평의병 전투기념관을 짓고 있었다.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터라 그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곳 직원에게 발표했던 책자를 건네드리고 이번에는 지평의병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고 했더니 반가워한다. 그리고는 해설사는 여러 가지 설명을 내게 친절하게 해주었다. 지평의병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는 그리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지평 전투에 관한 자료가 훨씬 더 많았다. 해설사가 양평 의병 이야기라는 얇은 책자를 내게 건네주었다. 설명을 들어도 지평 의병에 대한 맥이 잡히질 않는다. 구한말 을미 의병이 최초로 거병된 것이 지평 의병이었다고 했다. 그것이 국맥이 되었다는 것도 막연한 120여 년 전의 일을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쉬울 리 없었다.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내내 지평의병에 대한 생각이 나를 놓아주질 않았다. 세미원의 연꽃들과 두물머리의 잔잔한 물줄기, 그리고 연잎밥의 풍미도. 양평의병 이야기라는 책자를 찬찬히 읽어보아도 지평의병이 국맥이라는 말이 이해되질 않았다. 검색을 해보아도 답답한 마음은 풀리질 않는다. 해서 국맥 지평의병 본책을 주문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문을 하려 해도 품절이다. 간신히 중고서적을 구해 받아보니 426쪽의 두툼한 책이다. 책의 크기도 일반 책과 달리 A4 용지 크기다.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 건조체 문장의 나열. 이 책을 읽어내는 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겉표지를 넘기면서부터 숨이 턱 막힌다. 지평의병에 대해 이해하려면 읽어내야 하는데
그러나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내 머릿속은 명쾌해져 갔다. 지평의병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인석 의병장과 만주 이야기, 이양로 선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인석 의병장 이야기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대륙의 영혼 최재영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었다. 발견의 즐거움. 아니, 유레카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유인석 의병장이 연해주에서 펼친 이야기이며 그곳에서 행했던 행적을 재미있게 읽었다. 그리고 이번 독서에서는 유인석 의병장이 간도로 망명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지평의병의 선봉장 김백선을 차명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지평의병은 패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백선이 죽은 후에 평민 출신의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호자 의병은 분열을 거듭했으니 말이다. 유인석은 화서 이양로 선생의 문화생이다. 이양로 선생이라면 몇 년 전 양평 여행 때 중미산 산자락 건너편에 위치한 그의 생가와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이미 내게 오래된 친구처럼 안면이 있는 구한말의 학자가 아닌가. 그의 위정척사 사상과 보국양이 사상은 대원군의 척화 정책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숙지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화서학파 선비들 유인석, 안승우, 이필이, 이범직 등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역사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들이었다. 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다.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입신양명과 현세의 현달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 화서 이양로의 제자로서 양원수와 최익현만이 벼슬길에 나아갔다. 가세가 몹시 궁핍하여 이양로 선생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평의병의 거병의 시초를 짚어보아야 한다. 시작은 평민 출신의 김백선이 중심이 되었다. 동학군을 토벌하더는 맹영제에게 고용되어 정식 훈련을 받은 400여 명의 포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의협심이 강하고 호탕하며 성격이 매우 직선적인 김백선은 명영제를 찾아가 의병을 일으키자고 제안한다. 명영제는 당시 지평 현감으로 있었기에 자신의 안위를 들어 거절한다. 김백선이 몹시 분개하여 총을 부러뜨려 마당에 던질 정도였다. 그 밤에 이춘영이 찾아와 거병을 제안하여 의기투합을 하게 된다. 그들이 거병을 결의하였으나 그들은 원주 안창에서 거병할 수밖에 없었다. 명영제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춘영의 처가가 있는 원주 안창을 선택한 것이다. 거병 후 원주 관할을 점령한 후 4일 만에 제천으로 진군하여 지휘부를 개편한다. 그러나 유생 출신의 지휘부 안승우, 신지수, 서상열, 이필이 등 평민 출신의 포군 사이에 갈등이 장회업 전투 승리 후에 갈등 고조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은 유생 출신들이나 평민 출신들이나 동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는 같았으나 의병이라는 한 배를 타지 못했다. 그들은 분열했고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었다. 해서 평민 출신의 김백선을 중군장 안승우는 무시하게 되었고 김백선이 요청한 10초의 병력을 지원하지 않았다. 가웅 공격에 나섰다가 일본군 수비대 전력에 밀려 패배한 김백선은 의병 지휘부에 거칠게 항의했다가 진중에서 차명을 당한다. 항명죄로 유인석은 김백선의 목을 베었다. 당당히 양반이 되었으나 양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소치였다. 이로 인해 평민 출신의 의병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되었고 호자 의병으로 이름을 고쳤던 그들은 하나로 결속하지 못했다. 유인석이 지평의병의 이름을 호자의병으로 고친 것은 지평의병에 제천의병을 합하여 이름을 바꿈으로써 경기, 충청, 강원, 호서, 경북 등의 지방색을 벗어나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신분의 고하를 들어 평민 출신의 의병들을 무시하고 우월감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유생 출신의 지휘부는 포군들을 거의 잃어야 했고 이는 결국 호자 의병을 패배로 이끌어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인석 의병장은 더 이상 조선에서는 의병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조선을 떠나 간도로 망명하여 만주 지방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의병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을 잃는 것, 부하를 잃는 것, 상대의 마음을 잃는 것은 자신에게도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하곤 한다.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평민 출신의 의병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을 때 그들은 힘을 주지 않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어찌 보면 인간에겐 자존심이라는 괴물이 가장 무서운 적일지도 모르겠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남한강과 북한강도 두물머리에서 하나로 만난다는데 그 당시 유생 출신들의 의병들과 평민 출신의 의병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철벽이 드리워져 있었다. 소통과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그 당시에 안승우가 김백선의 요청을 들어주어 군사 10초를 지원했다면 김백선의 가흥 공격은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백선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백선을 무시했던 안승우도 제천 남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다. 전투 중에 세찬 비가 내려 화승총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은 함락되고 만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의병들의 무기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1907년 영국의 신문기자였던 맥켄지는 저서 한국의 독립운동 제9장 의병 종군기에서 지평 의병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맥켄지의 표현을 옮겨본다. 나는 그들이 휴대하고 있는 총을 살펴보았다. 6명이 가지고 있는 총 중에서 5가지가 제각기 다른 종류였으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은 총구로 장탄하는 구형인 사냥총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약 대신으로 쓰는 가늘고 긴 끈을 팔에 감고 있었으며 앞자락에는 화약통과 탄창이 매달려 있었다. 탄약을 밀어넣는 꽂을 때는 나무를 꺾어서 만든 수제품이었다. 총신은 녹이 슬어 있었고 무명끈이 매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구 한국군의 낡은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로서도 매우 조약한 것이었다. 세 번째 사람도 그와 같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총은 총이었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서 그의 기록을 읽으면서 내 마음도 아프기 그지없었다.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라도 빼어 총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의병들의 무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또 다른 기록을 보자. 일본 군인들이 그 부상병들에게 접근해 왔을 때 그들은 상처의 고통이 심해 말도 못하고 다만 짐승들처럼 만세, 만세, 만세라고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으며 피는 땅 위에 낭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은 그들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찌르고 또 찔렀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칼 아래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맥켄지라는 영국 신문 기자가 이렇듯 생생하게 기록해 주어 지평의병 운동의 참혹성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지평의병에 대해 기록을 한 사람은 영국 기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평의병에 직접 참여했던 장충식이 산거만록을 써서 을미의병 일기를 전투일기로 잘 기록해 두어 을미의병에 대한 생생한 증언록이 되고 있다.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이유로 1895년 11월 29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을미의병이 일어난 일이며 매일매일의 전투 경과를 생생하게 기록하여 귀중한 문헌이 되고 있다. 물론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조기 대씨의 번역으로 읽었다. 노구를 이끌고 초기 지평의병에 참가하여 적과 싸우다가 의진을 충주에서 제천으로 옮기기까지 약 6개월간의 전투 상황과 의병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 당시를 기록한 기록은
종이록이 있고 이 책에 김백선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고 했던 기념관 해설사님의 설명이 생각난다. 요컨대 지평의병은 무기의 열약과 병사의 부족, 의병 내의 분열과 차별 등이 원인이 되어 관군과 일본군의 강력한 토벌전쟁에서 밀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유인석 의병장이 이끌던 의병 전투가 운산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실패였다. 유인석 의병장은 만주 통화연에 정착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본토 회복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화서 이학로 선생의 정신적인 맥을 이어 구국의 일념으로 생을 불태우고자 했던 유생들의 몸부림은 순수한 열정, 선비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의만을 외치며 살던 이들.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벼슬아치들은 오히려 의병활동을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힘없는 평민들도 나라를 구하겠다고 녹슬고 망가진 화승총을 들고 신식무기에 대항했으니 그들의 열정도 또한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유럽의 헤지스탕스 운동 외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분연히 일어났던 이들, 의병의 예는 우리 민족밖에 없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계산할 줄 모르는 비현실적인 이들의 행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3.1 독립운동이나 해외로 망명해 가면서도 국권 회복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의 행보에 기초가 되었다. 허공을 향해서 쏜 화살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으로 날아가 박히는 큐피트의 화살이 되는 것처럼 순수한 열정의 주인공들, 의병들의 희생과 넋이 우리 후손들의 가슴에도 전달되기를. 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파전이나 녹두전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막걸리 중에서도 지평 막걸리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지평이라는 지명을 떠올리면서 지평 출신 김백선과 이춘영, 안승우 등이 지평의병, 을미의병도 기억해주자. 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의 순수한 영혼들을. 2016년 8월 6일